한국. 단순히 자연을 찍으러 갔을 뿐인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나라였습니다. 카메라로 담아낸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함과 문화는 제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엠마 가르시아입니다. 유럽 곳곳의 자연을 찍으며 살아왔지만 솔직히 최근엔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일 보던 아름다운 풍경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만 다가왔죠. 그래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일본, 중국처럼 익숙한 나라를 생각했지만 한 친구가 제게 한국을 추천했어요. 깨끗한 자연,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한테 딱일 거야.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진 않았지만 검색을 하다가 제주도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한라산부터 해안 절벽까지 제 카메라에 꼭 담고 싶었죠. 그리고 12시간의 비행 끝에 처음 밟은 한국 땅. 인천공항에서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거대하면서도 세련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도심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산과 바다, 질서. 정연한 풍경은 상상했던 한국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라면 정말 특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제 한국 여행.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해안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기암절벽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정말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카메라를 꺼내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한국의 자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낯선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해변 한쪽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선 사람들이 커다란 망을 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카메라를 들었죠. 어르신들 몇 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표정과 손짓만으로도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망설임 없이 자신들 곁으로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던 일은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막 잡아온 소라와 해산물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직접 손질해보라며 작은 칼을 건네주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에 끌려 저도 해산물을 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어. 우리는 매일 이렇게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단다.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니 제가 담고 싶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졌죠. 한 어르신이 긴장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태풍이 곧 온다. 빨리 대피해야 해. 태풍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어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지인들에게 대피소로 안내해주고 바다에 떠있던 배와 도구들을 걷어들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손길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해. 태풍도 우리의 일부야.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완벽히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들의 삶은 제가 꿈꿔온 환경 다큐멘터리가 닿아야 할 이야기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만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밤새 마을을 강타한 바람과 비는 마을 곳곳에 상처를 남겼죠. 쓰러진 나무들, 흩어진 어망들, 부서진 배들까지.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레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닷바람에 휩쓸려 부서진 풍경은 슬프고도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아침,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한 얼굴로 마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배를 끌어올리고 물에 젖은 물건들을 햇빛 아래 널어두었어요. 도와주려던 제가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침착하고 익숙한 모습이었죠. 괜찮아. 우리는 늘 이런 일을 겪어왔어. 그럼에도 바다는 우리를 살게 해주지. 다시 시작하면 돼. 이 말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들의 작업을 도우며
그들이 가진 강인함과 여유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처음으로 초대해준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작은 조각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타보고 싶어 했던 배야. 수리하는데 손 좀 빌려줄래? 그 조각배는 태풍에 뒤집혀 일부가 망가진 상태였어요. 저는 손을 걷어붙이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수리에 나섰습니다. 손으로 직접 나무를 끼워 맞추고 튼튼한 줄로 고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르신들은 한국의 전통과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녀들은 지금도 수만화로 바다를 누벼. 힘들 때도 많았지만 바다는 늘 우리를 받아줬지. 이 배도 마찬가지야. 부서졌다고 버리지 않아. 고쳐서 다시 쓰면 돼.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창작의 열정이 희미해지면서 스스로를 부서진 배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부서진 배를 버리는 대신 다시 고치며 함께 웃고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수리를 마친 배는 작은 마을 항구에 다시 띄워졌습니다.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맑은 아침 바다. 어디까지나 투명한 물 아래로 작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죠. 어르신들은 노를 젓는 법을 알려주며 배가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찾던 완벽한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영상에 온전히 담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마을의 가족이야. 잔잔한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제가 처음 맛본 신선한 회와 바닷가에서 직접 구운 고기의 맛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했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어느새 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 순간을 온전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사람들과 헤어지며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2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낯선 나라, 한국에서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해녀분들이 말하신 바다는 우리를 살게 해주는 친구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다시 고치고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저는 작은 배에 다시 올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이 이야기를 꼭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렇게 저는 제주도의 바다, 한라산, 그리고 어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공존, 그리고 인간의 따뜻함을 함께 담고 싶었어요. 한국은 단지 깨끗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존중하며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잃어버렸던 창작의 열정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한국의 이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언제든 다시 와. 바다는 여기 있고 너를 기다릴 테니. 그 말처럼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직도 제가 가보지 못한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고 제가 느낀 감동을 조금이나마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엠마 가르시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